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제일이겠죠. 그런데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오늘이죠. 연휴 전날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영희 기자. 네. 김영희 기자도 이제 사건 담당 기자였을 때 이 명절 전후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많이 취재해 보셨죠? 행복해야 될 날의 안타까운 사연들 보면서 네. 이제 가슴이 아팠던 이 명절 사고가 특히 이제 가슴 아픈 게 바로 이제 일가족들이 참변을 당한 경우가 많아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시죠. 가족들 만나러 가는 마음에 설렘이 커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조심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해서 자동차 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보다 19%나 많았습니다. 그 연휴 기간이나 연휴 다음 날은 오히려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그 연휴 전후 기간에 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시간대 사상자 수가 평상시보다 최대 57%나 높았습니다. 그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도 연휴 전후로 11%나 늘었는데요.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전운전 수칙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첫째로는 이제 전좌석 안전띠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졸리면 쉬어 가셔야겠죠. 그리고 음주운전하지 않기.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귀성 귀경길 행복해집니다. 네, 설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만 또 가족들과의 적절한 음주는 또 행복한 그렇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전통주 맛볼 기회가 평소보다 많아지는데요. 전통주의 맛을 부드럽게 하는 효모 균주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통주의 맛과 향은 그 누룩에 있는 효모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구진이 이 전통주 맛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오대성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전통주는 이렇게 쌀을 찐 고두밥에 물과 전통 누룩을 넣어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 누룩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 곰팡이도 있고 검정 곰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공간에 띄어도 우리 곰팡이가 다르게 피기 때문에 항상 우리 술은 그런 맛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맛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모 균주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전통 누룩에서 전통주의 맛을 부드럽고 깔끔하게 만드는 토종 효모균주 4종을 확인한 겁니다. 고두밥의 누룩 대신 같은 맛과 향을 내는 특정 균주를 넣으면 맛을 균질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효모를 넣어 만든 술입니다. 열흘 정도 지났는데 효모가 당을 먹고서 알코올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며 발효 중입니다. 이 균주는 21개 양조장에 보급됐고 막걸리 3종이 시판 중입니다. 전통주 맛의 비밀을 밝혀냄에 따라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각 회사의 배합비의 특성과 저희들이 분양해드리는 효모 균주의 특성들이 결합을 했을 때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술맛, 다양한 향 특성들을 나타낼 수. 와인과 일본 청주, 수입 맥주 등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전통주가 부활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자, 이제 명절 때 이런 전통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술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술값이 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빈병 보증금이 올라서 이렇다는데요. 네. 원래 빈병 보증금제라는 거는 네. 그 가게에 빈병을 가져오면 소비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올려준 건데요.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근데 올해부터 이 빈병 보증금이 그 40원이었던 소주는 100원으로 또 50원이었던 맥주는 13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연쇄 도미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 용기값이 올랐다면서 주류업체가 일단 출고가를 100원 가까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편의점이나 식당 등으로 넘어가는데 이곳에서는 뭐 100원 정도 올리는 게 아니라 500원, 1000원, 500원 단위로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리는 김에 이제 다른 식자재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그 인상분까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입장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와 소비자 또 시민단체 등이 빈병 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했고요.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 개 음식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술값 올린 곳이 나오면 관계 당국에서 이제 시정을 요청한다는 건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건강기능식품 얘기해 볼게요. 약용버섯인 동충하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 동충하초 원료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요. 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충하초 제품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중금속 검출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18개 중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최대 800배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라는 건데요. 섭씨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통, 복통, 또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요. 12개 제품에선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중금속이라는 건 몸에 쌓이면 폐부종, 신장 손상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죠. 일단 이 제품들은 회수가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쪽에 앞으로도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즘 그 미세먼지가 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노후 경유차를 단속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소식도 네, 그렇습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 지점도 늘리고요. 네. 또 행정 처분도 강화합니다. 먼저 그 단속 지점은 현재 13곳인데요. 올해 안에 32곳, 그리고 2019년까지는 61곳까지 늘립니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서부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그 CCTV 46대를 설치합니다. 위반 차량에는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로 이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오래된 경유차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